안녕하세요. 근거 기반 정책 지원을 위한 고령화 통계 및 정책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2020년 통계개발원에서 수행된 과제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정책을 위한 통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하였습니다. 수요자 측면에서 필요한 통계를 고민하고 통계 작성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근거 기반 정책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회자되고 있고요. 국가 승인 통계가 1000통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통계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급자정 입장에서 통계를 작성하던 것에서 관점을 달리하여 수요자 측면에서 어떤 통계가 필요하고 어떤 통계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개인적으로 고민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연구를 시작하였고요. 동연구 결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연구는 고령화 정책을 먼저 분석을 하였고요. 국가 승인 통계를 대상으로 고령화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고령화 정책과 통계를 크로스 분석하여 국가 통계 측면에서 개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연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정책 중에서 고령화 정책에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 인구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00년 7.2%였던 고령 인구는 2067년 46.5%에 이르게 됩니다. 즉 정책 인구 구성에 많은 변화가 예견되고 있고요. 특히 80세 같은 경우는 만 하더라도 20.7%에 이르게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정책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견되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 고령화 정책도 대응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통계도 이에 대비하여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먼저 동연구는 고령화 정책 및 통계 공간에서 고령화 정책을 분석하였습니다. 고령화 정책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추정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고령화 부문은 소득, 준비, 참여, 건강, 마무리 5개 영역으로 되어 있었고요. 15개 부처 40여 개 법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고령화 통계는 고령화를 주제로 하거나 연령을 세분화하여 고령자 현황을 볼 수 있거나 고령화 정책에 사용된 통계를 의미합니다. 두 정책과 통계를 분석을 하여서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를 살펴보았고요. 고령화 정책인데 통계로 모니터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어떤 통계가 필요한지를 시사점으로 도출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고령화 정책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정책은 일단 수정된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먼저 연령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령화 정책은 40세 이상, 50세 이상,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정책들이 각각 있었고요. 다만 그 추세를 살펴보면 준비 부문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망성질환장 건강관리 같은 경우는 만 40세를 대상으로 하였었는데 모든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요.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60세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5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노인 외래 정액제와 같은 경우는 65세로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70세로 대상으로 상향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고령화 정책은 대응에 대한 연령 스펙트럼 매우 다양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작성에 있어서는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연령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고요.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0세 단위로 세분화되어 정책들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정책에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등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 50에서 55세 미만을 중고령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OECD에서는 50에서 65세를 고령 근로자로 지칭하고 있었고요. 작년 고용종합대책에서는 작년을 45에서 64세로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의 사전적 의미는 40살 안팎의 나이인데요. 신중년 인생 산모자 구축 계획에서 신중년은 50에서 69세로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동 연구 결과를 볼 때 정책 용어를 활용해서 통계 작성할 때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50세의 경우는 여러 정책에 중첩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정책 지표 및 통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 관계상 일부만 담고 있는데요. 동연구는 고령화 정책을 목표와 과제별로 단계별로 정리한 뒤에 이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지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령화 통계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승인 통계를 대상으로 하였는데요. 국가 승인 통계는 통계 작성 기관이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입니다. 신뢰성 조건을 충족하고요. 품질이 관리되고 있으며 공표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표준 분류를 사용하여 통계간 비교성이 높고요. 식별 자료를 가능하기 때문에 확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0년 3월 기준으로 국가 승인 통계는 1205종이었고요. 동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화 정책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통계도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612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고령화 통계는 고령화를 주제로 하거나 연령을 세분화하여 고령자 현황을 볼 수 있거나 고령화 정책에 활용된 통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령을 세분화한 경우에는 통계가 연계하여 다양한 부문의 고령자 현황을 볼 수 있고요. 다른 연령과 비교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가 높습니다. 고령자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은 고령화 통계를 많은 분들이 고령화를 주제로 하는 통계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령을 세분화한 통계도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발굴하여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국가 승인 통계 612종 중에서 고령화 통계는 207종이었고요. 인구 사회 부문이 68.1%로 가장 많았고 경제산업 환경자원 분야에서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령화 통계를 부문별 주기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인구 사회 부문 같은 경우는 전체 253중에서 141종, 즉 55.7%가 고령화 통계에 해당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주기별로 살펴보았을 때는요. 월 반기의 주기 통계 중에서 고령화 통계의 비중은 낮았지만 1년, 2년, 3년 등 주기 통계의 경우에는 전체 중에서 고령화 통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높았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는 고령화 통계 세분화 현황인데요. 성별 연령별 세분화 현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의미가 있는 것은 먼저 1인 가구 현황을 살펴보며 2019년 남자는 49.7%, 여자는 50.3%로 성별로 1인 가구 현황은 크게 차이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를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대는 남성이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반면 70세 이상, 6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여성의 1인 가구 현황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본다면 고령자에 있어서는 특히 성별로 연령별로 세분화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고령화 통계를 대상으로 이 세분화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성별 세분화된 181종 통계 중에서 성별 연령별 세분화 통계는 91종으로 전체의 53.6%가 많이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마 대부분 통계들은 아마 이 정도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마이크로 데이터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성을 몰라서 제시하지 못한 통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로 제시하고 연령별로 각각 제시한 통계, 대부분의 통계는 성별, 연령별 각각 제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중요성을 조금 널리 알려서 고령자 통계 같은 경우는 성별, 연령별 크로스해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결과표 세분화 부분인데요. 고령자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그 세분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고령제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통계별로 결과표 체결 영역이 매우 다양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할 때 아쉬운 점은 이렇게 되면은 통계가 연계해서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에 있어서도 결과표 최고 연령 부분에 대한 어떤 표준화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집계 단위별로 어떻게 통계가 집계되어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통계가 0에서 9세 단위로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1에서 14세로 집계된 통계도 11종, 5에서 14세로 집계되거나 15세 단위로 집계된 통계도 각각 2종씩 있었습니다. 다만 재미있는 점은 최근의 통계들은 60세 이상과 65세 이상을 세 분 추가적으로 제시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고령자로 정의된 60세 이상에 대한 통계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반면 60세 이상을 추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예, 맞아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지표에 활용되고 있는 DB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DB들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계 작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보이고요. 이러한 DB들을 활용해서 국가통계로 지속적인 개선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로 보면 이제 고령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병은 치매로 보이는데요. 치매에 대한 대표적인 국가 생애 통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보건소 통합정보 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 시스템, 치매 안심 통계 정화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치매 통계에 대한 개선 개발을 검토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령화 정책 및 통계 맵인데요. 저희가 이제 실제 통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책별 지표와 통계를 다 일일이 실질적으로 찾아보았는데요. 저희가 통계를 항상 다루고 있음에도 이러한 통계를 찾아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이 통계를 찾을 때도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고령화 정책에 대한 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서울대 고기공 교수님 팀과 정책에 필요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통계를 연결하는 질문맵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은 통계플러스 여름호에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은 살펴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연령 부문에 있어서 결과표 표준화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캐나다나 호주, 영국 등에 있어서도 연령 부분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이 표준화가 사실은 이제 사람들하고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1세 단위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60에서 69세를 보면 전체 인구를 차지하는 비중이 12.5%인 반면 1세 차이인데 61세에서 70세일 때는 전체 인구의 11.7%입니다. 0.8%포인트나 차이가 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계 단위는 비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따라서 통계 간 연계를 위해서는 연령 부분 결과표 표준화가 필요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는 근거 기반 정책 지원, 즉 수요자 측면에서 고령화 통계의 개선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고요. 고령화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지표, 정책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모니터링에 활용되는 국가 승인 통계는 46종이었고요. 정책 대응을 위해서는 연령별 세분화된 통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지표에 활용되는 행정 DB를 도출해 보았고요.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통계 개선 항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고령화 통계 분석 부분인데요. 고령화를 주제로 하거나 연령을 세분화하여 고령자 현황을 볼 수 있거나 고령화 정책에 활용되는 통계를 고령화 통계를 정의하고 추출하고 제시하고 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고령화 통계는 207종이고요. 통계 간 연계 및 비교를 위해서는 연령 표준화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정책 및 통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데이터 정책 및 통계를 위한 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습니다.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주시면 성실히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